네,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과 행렬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까지는 저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첨가 행렬로 바꾸면서 그때 이제 행렬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첨가 행렬이라는 여러 행렬 중에 하나죠. 한 종류의 행렬을 도입을 하면서 행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첨가 행렬 말고 일반적인 행렬, 꼭 첨가 행렬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그게 다 행렬이라고 보자라고 시작하는 행렬을 좀 일반화를 한 개념을 가지고 행렬을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정의가 있는데요. 행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숫자들의 직사각형 배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일단 배열하기만 하면 정사각형이건 직사각형이건 사각형으로 배열하기만 하면 그걸 행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 안에 숫자들의 그 행렬의 안에 있는 그 숫자들을 원소 또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성분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행렬을 정의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럼 예제 1번의 행렬의 예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 1, 2, 30, 마이너스 1, 4 이런 것도 행렬입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기만 하고 직사각형으로 배열만 하면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렬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죠. 행렬의 크기. 행렬 이름에서도 이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영어는 매트릭스 이렇게 됐는데 행렬 참 잘 지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이 1행, 2행, 3행이고 1열, 2열이죠. 그러니까 3행, 2열 크기의 행렬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요거를 첫 번째 행렬의 크기는 이 말을 3 by 2 행렬 3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 크기, 열 크기 그러니까 행 개수, 열 개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표현해서 행렬의 사이즈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얘는 2, 1, 0, 3, 마이너스 3 이것도 행렬입니다. 아무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이 하나죠. 열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러면 1 by 3 행렬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를 보면 이건 행도 3개, 열도 3개죠. 그죠? 이 경우는 3 by 3 행렬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를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도 나왔네요. 정방행렬. 정방. 가로 세로가 똑같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 by 3 행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말로 크기 3인 정방행렬이다. 요 예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크기 3인 정방행렬이다. 근데 보통 3 by 3라고 많이 얘기하죠. 다음 예는 이제 행이 2개고 열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2 by 1 행렬이고요. 마지막은 1 by 1 행렬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자, 요렇게 되고, 특별히, 행이 하나밖에 없는 요런 행렬, 열이 하나밖에 없는 요런 행렬을, 그냥 행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요거를 행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벡터. 그리고 열이 하나밖에 없는 요런 거를 열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행이 하나밖에 없는 요런 행렬을 행벡터라고 부르고요. 보통 행렬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A1, A2, AN 이렇게 써야 맞긴 한데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줄로 되어 있는 행렬을 A1, A2, AN 이런 식으로 벡터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인쇄본 책에서는 이런 거 볼드체로 쓰기도 하는데
볼트치가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열 벡터, 원래 행렬은 열이 하나밖에 없는 B1, B2, BM까지 원소가 M개 있는 이런 행렬을 표시하는데 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B 벡터, 그러니까 열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요렇게 행렬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일반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크기가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이렇게 해서 1행 n번째 열 있는 원소 또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2행의 1열, 2행의 2열, 2행의 3열, 2행의 n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3행의 1열, 3행의 2열 이렇게 갈 수 있죠. 3행의 3열, 3행의 n열 쭉 가다 보면 n번째 n의 첫 번째 열, n번째 행의 두 번째 열, n번째 행의 세 번째 열 해서 n번째 행의 n번째 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거는 지금 행이 쭉 세보면 행이 m개가 있죠. 그죠? 1, 2, 3, 4. 그리고 열이 쭉 세보면 n개가 있습니다. 그럼 크기는 m 곱하기 n 행렬이 되죠. A는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A를 A, I, J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모으는데 크기가 m by n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간단히 줄여서 A, I, J 성분을 모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원문부터 쭉 다 배열을 한 거를 그냥 A, I, J 하나를 쓰면서 I와 J가 I는 이제 1부터 M까지 바뀔 수 있고 J는 1부터 N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여기 그러니까 표현이 돼 있죠. 바뀌면서 마치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루프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원소를 쭉쭉쭉 나열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볼 수 있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노테이션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요쪽이 하나가 행이죠. 첫 번째 행입니다. 행이라고 하고요. 뭐 요렇게 세로로 요렇게 하는 게 열이죠. 칼럼. 행은 뭐 row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정방행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m이 똑같으면 A를 정방행렬 또는 뭐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렬의 연산을 알아볼 텐데, 행렬의 연산을 뭐 우리 실수에도 연산이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처럼 행렬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는 있습니다. 나누기는 없고요. 근데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정의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보죠. 정의,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서로 대응하는 원소가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 요거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같다라는 거의 정의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AIJ라는 행렬로 있고 B라는 행렬이 BIJ라는 성분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쭉 나열이 되죠. 이 두 행렬이 다 n/n 크기의 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A 행렬과 B 행렬이 정확히 같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AIJ와 J와 BIJ, 그러니까 같은 위치,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모든 I와 모든 J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행 1열의 성분도 같고, 일행 2열의 성분도 같고, 일행 3열의 성분도 같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분이, 숫자가, 실수가 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행렬 A와 행렬 B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하겠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정의를 한번 보죠. 행렬 합을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는데요. 행렬 합도 정의가 되려면 우선은 크기가 같아야지 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A와 B는 각 그 같은 위치의 원소를 각각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써보면 어떻게 쓰냐. 일단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n/n 크기의 행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A 플러스 B 행렬끼리 더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행렬이 되는데, A 행렬의 하나의 성분과 B 행렬의 하나의 성분, 요 I와 요 J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행 1열의 성분이면 B 행렬에도 일행 1열의 성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0행 5열의 성분이면 여기 B행열의 10행 5열 성분, 그 행열 위치가 같은 그 성분끼리 하나 다 더해서 하나의 또 행렬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행렬의 덧셈입니다. 그리고 요 행렬의 크기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n/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을 정하면 뺄셈도 그대로 쉽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더하기 빼기. 요렇게 이제 행렬끼리 덧셈 뺄셈을 정했고요. 다음 정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 곱. 행렬 A에 어떤 숫자, 여기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 실수 하나를 행렬 전체에 곱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경우도 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건 C는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C 곱하기 행렬 A 하는 것은 행렬 A에 각각의 원소가 있죠. 각각의 원소에 곱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원소 하나하나에 C를 다 곱한 겁니다. 네, 다음으로 행렬끼리의 곱을 정의를 해볼 텐데요. 이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여기 정의를 되게 서술을 해놨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제 5번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형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들의 곱셈이 있는데요. 일단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고 B라는 행렬이 주어졌는데,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해 보겠습니다. 즉 A 곱하기 B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A 행렬을 여기 쓰고 B 행렬을 여기 쓰는데,
어떤 식으로 곱하냐? 앞에 왼쪽에 있는 A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B 행렬의 열을 가지고 곱하는데 어떤 순서로 곱하냐? 첫 번째 1과 4를 곱해서 더하고요. 2와 0을 곱해서 더하고요. 4와 2를 곱해서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한 걸 지금 4, 8, 10이죠. 12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A의 행, B의 열, 그러니까 1행, 1열. 이 바로 새로 만들어진 행렬의 1행, 1열의 성분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 얘를 뭐 C행렬이라고 한번 해보죠. C행렬의 C11이라는 거는 행의 위치는 A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으로 결정이 되고, 열의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행렬 B의 열, 1열이죠. 그죠? 여기는 A 행렬의 행 위치, 뒤쪽에 있는 B 행렬의 열 위치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2행 3열을 계산해 봤죠. 여기 26번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2행 3열의 원소입니다. 이걸 C라고 하면 C, 2, 3을 구해 본 거죠. 여기는 소문자로 써야겠네. C 행열이면 C 소문자 2, 3을 26이다. 요걸 계산하는 건데, 2는 행의 위치는 A 행열의 두 번째 행, 그리고 3, 열은 B 행열의 세 번째 열을 가지고 곱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4, 6 곱하기 3, 0 곱하기 5를 해서 각각 더한 게 C 행열의 2행 3열의 값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1행의 4열 성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1행의 4열. 1행의 4열은 A 행열의 1행을 선택하고, A 행열의 1행을 선택하고 1, B 행열의 4열을 선택합니다. B 행열의 4열. 그래서 곱합니다. 그래야지 C14가 되겠죠. C14, 1 곱하기 3, 2 곱하기 1, 4 곱하기 2, 13. 여기 1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13 이렇게 나왔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쭉쭉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행 1열, 두 번째는 1행 2열, 세 번째는 1행 3열 이렇게. 그리고 밑에 2행 1열, 여기는 2행 1열, 여기는 2행 2열, 여기는 2행 3열, 마지막은 2행 4열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서 계산을 하나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게는 알 수 있고요. 자, 모든 행렬을 두 개를 다 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만약에 아까 26을 계산할 때 여기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2 곱하기 4, 6 곱하기 3, 0 곱하기 3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 하나, 둘, 셋, 3열이잖아요. 그죠? A라는 거는 2 곱하기 3 행렬이었고요. B라는 거는 지금 3 곱하기 3이죠. 자, 이 A와 B를 곱하려고 하면 A 행렬의 열의 개수 3, B 행렬의
행의 개수. 지금 하나, 둘, 셋. 이건 행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죠? 비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A 곱하기 B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두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 곱하기 A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B행렬의 열의 개수랑 A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곱이 되는데 같은 점을 볼까요? 지금 B는 3 곱하기 3이고 A는 지금 2 곱하기 3이죠. 요 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렬, B행렬 곱하기 A행렬을 이렇게 곱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맞아야지, 크기가 사이즈가 맞아야지 행렬끼리 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곱을 그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 보면 A행렬과 B행렬을 곱하려고 한다면 항상 A행렬의 열의 개수와 B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곱이 가능하고, 그리고 새로 곱해서 나온 행렬, 아까 행렬을 우리가 C행렬이라고 했죠. C행렬의 사이즈는 A행렬의 행과 B행렬의 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M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A행렬과 B행렬의 곱한 결과로 나오는 C행렬의 크기가 요 M by N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A행렬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행렬이 M by R이니까 A11, A12, A1R까지 가겠죠. 그죠? 지금 열이 R개니까 21, 31, 행이 M이니까 M1이고요. M2 이런 식으로 MR까지 되고, 이게 A행렬이고, B행렬은 행이 R개입니다. 그죠? 행이 R개. 자, 행렬 B는 B11, B12라고 하고, B는 열이 N까지죠. 그죠? B1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21, B31 해서 B의 행이 지금 R개 있지, 그죠? R1 이렇게 되고, B의 R2, B의 Rn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곱한 결과가 C11, C12 이렇게 될 텐데, 맨 마지막에 C1 얼마일 거냐, 이게 궁금하죠. 그죠? 그래야지 이 행렬의 사이즈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열이 몇 개인가. 자, C11 어떻게 계산했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C11, C12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지금 C11은 첫 번째 열, C12는 두 번째 열, C13는 세 번째 열. 그럼 마지막 거는 마지막 열이겠죠. 그죠? 이게 열이 몇 개가 있죠? N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열이 N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C라는 이 행렬에 열은 N개가 있어야 된다. N개가 있어야 된다. N이라는 거는 B의 R 곱하기 N, 이 N 개수랑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행 개수는 얼마나 될까? 똑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여기 C21, C31, C1이겠죠. 그죠? 그죠? 요 행에 몇 개냐? 또 똑같이 해보면, 자, C11은 여기 11, C21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이 21이죠. 그리고 C31은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죠. 점점 네 번째로 내려가면 여기서 네 번째 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 행은 마지막 행과 첫 번째 열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 행의 개수가 결국
C의 행의 개수랑 같게 되는 거네요. 이 행의 개수가 얼마였죠? M이었죠. M 곱하기 R이었어요. 그죠? 이 M 행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럼 예제 6번에서 실제로 좀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행렬 ABC가 이런 크기를 갖는다. A는 3 곱하기 4고 B는 4 곱하기 7, C는 7 곱하기 3 크기를 갖는 행렬이네요. 자, 그러면 우선 AB를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A는 3 곱하기 4고 B는 4 곱하기 7이네요. 같네요. 네, 그러면 행렬 AB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곱하기 가능. 그리고 뭐 B 곱하기 C 해볼까요? B, C 같죠? 오케이. 행렬 B와 행렬 C를 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를 해볼까요? BC 정의되고 CA도 된다고 하네요. C 한번 해볼까요? C는 7 곱하기 3 행렬이고 A는 3 곱하기 4 행렬이네요. 여기 같으니까 오케이, 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AC를 해볼까요? AC. A는 3 곱하기 4 행렬이고 C는 7 곱하기 3 행렬인데 A의 열과 C의 행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행렬에 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CB라고 되어 있네요. C 7 곱하기 3 행렬과 B 4 곱하기 7 행렬인데 요 두 숫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도 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행렬을 주어진 행렬을 무조건 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과 열의 크기와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크기 개수가 같아야지 곱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만 곱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